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왕자림과 같이 공주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주영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인다. 그런 공주영을 보며 경호는 생각한다. 결국 잘 풀렸나 보구나. 그렇게 학교에 도착했다. 곧 있을 체육대회에 각자 2종목씩 참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경호는 이를 듣지 못하고 한 종목만을 개주로 선택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체육대회 참가 종목이 이미 정해졌다고 자기 종목을 확인하라고 한다. 경호는 자신이 개주만 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반장은 개인당 2종목씩 해야 된다며 선택 종목이 하나길래 인원 없는 종목에 넣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호는 무슨 종목에 넣은지 확인해봤는데 2인 삼각이었다. 아니 그것보다도 왕자림과 같이 2인 삼각이었다. 경호는 당황했다. 만약 이거를 공주영이 알기라도 한다면 끔찍하기 때문이다. 왕자림도 이를 살짝 불편해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양민지가 자신의 종목을 바꿔주겠다고 한다. 그 순간 경호는 생각한다. 싫은데 다른 남자애랑 자기가 바꿔주겠다고 한다고까지 하는 양민지. 경호는 그것마저 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생각한다. 왕자림이 다른 남자랑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공주영한텐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왕자림이랑 하면 일단 재밌을 것 같긴 하니까 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체육대회가 되었고 왕자림과 2인 삼각에 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순간 경호는 어딘가에서 강렬한 시선을 느꼈다. 뒤돌아보니 공주영이 노려보고 있었다. 경호는 너무 당황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갑자기 오아람이 말한다. 그럼 다른 애가 왕자림 대신 뛰면 되잖아. 양민지 너 할래? 경호는 갑자기 짜증이 나려고 했다. 그러나 양민지가 싫다고 거절을 한다. 경호는 왠지 모르게 속마음이 편했다. 그렇게 게임은 진행이 되었다. 왕자림에게 조금만 터치하려 하면 공주영이 노려보고 있어서 눈치가 보였다. 그래도 왕자림과 같이 하니 역시 재미있었다. 계속해서 징징대는 공주영을 보니 슬슬 짜증이 났다. 그리고 그 순간 또 경호는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개주를 할 때도 공주영의 뒷모습을 보니 괜시리 화가 나기 시작했다. 경호는 생각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지? 우리 반이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경호는 지기 싫기에 전속력으로 달려 공주영을 따라갔고 결국 공주영을 제쳐 1등을 했다. 그런데도 경호는 화가 풀리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렇게 체육대회를 마무리한 후 친구들과 같이 뒷풀이로 밥을 먹으러 갔고 밥을 다 먹은 후 노래방에 가서 애들과 같이 놀았다. 그런데 오아람의 과자를 모르고 터뜨려버렸다. 오아람은 다시 사오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 오아람과 같이 슈퍼를 가게 되었다. 슈퍼를 갔다 오니 양민지는 밖에 있었다. 그런데 조승민네랑 같이 있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자애들을 먼저 들여보냈다. 최근에 조승민이 자주 보이는 것 같아 경호는 싫었다. 게다가 노래방 안에 있는 중학교 애들한테 인사한다며 들어가려고까지 한다. 경호는 조승민이 방을 열지 못하게 막았다. 그런데 안쪽에서 공주영이 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경호는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때 조승민은 안에 있는 공주영을 보더니 말한다. 와 이제 절친 다 됐네. 그 순간 경호는 또다시 자신이 공주영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죄책감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승민의 멱살을 잡고 따라 나오라고 말했다.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조승민을 불렀다. 남유리였다. 푸사에서만 보던 저 둘의 투샷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당황했다. 그래도 경호는 침착하게 남유리에게 오랜만에 인사를 했다. 그렇게 뒤돌아가는 조승민네와 남유리를 바라보니 경호는 중학교 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유리를 오랜만에 봤는데 별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경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분명 자신 스스로가 남유리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말이다. 어쨌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순간 방에 들어오고 왕자림을 봤더니 방금 남유리를 보고 느꼈어야 할 감정이 지금 느껴졌다. 경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 자리가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집에 간다고 했다. 가려던 순간 공주영이 왜 가냐고 묻는다. 공주영을 보니 죄책감이 더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이 느껴진 경호는 재빨리 노래방을 나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동안 내가 왕자림을 챙겨준 건 공주영이 여자친구라서가 아닌 내가 좋아해서였던 건가? 이 생각이 든 순간부터 공주영과 왕자림 이 둘과 같이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다. 경호는 생각한다. 이제껏 난 왜 대체 얘네랑 같이 다닌 거지? 그래서 그날 후로부터 경호는 더 이상 이 둘과 최대한 같이 다니지 않기로 다짐하며 계속 학교를 일부러 지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역시 학교를 일부러 조금 늦게 왔다. 그런데 경호는 이때 반 애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리고서 선생님이 한마디 한다. 이 경우가 평균 60점이 되거나 반 평균이 60점이 되면 야자를 면제해준다고. 그래서 그날 후로 친구들에게 공부하라는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 경호는 왜 자신이 공부에 시달려야 하는지 괴로웠다. 하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싫기에 공주영 집에서 다 같이 공부를 해보기로 한다. 그렇게 공주영 내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공주영이 할 말이 있어 보였다. 그리고 공주영은 말한다. 요즘 뭔 일 있냐고. 경호는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공주영은 노래방에서의 일을 꺼내려 한다. 그래서 경호는 아무 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공주영은 옛날부터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던 놈이고 난 이제 공주영을 거부할 자격이 없기에 다른 놈들은 몰라도 공주영한테는 꼭 잘해야 된다고. 평소대로 하자고. 그런데 경호는 뭐가 평소대로였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학교에 왔는데 반 애들의 대화가 이상하다. 게다가 책상을 보니 공부할 요점 정리 노트가 놓여져 있다. 반 애들이 자꾸 공부하라고 재촉한다. 경호는 이런 관심이 너무 싫었다. 아니 이렇게까지 공부하기는 싫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도망간다. 하지만 어딜 가든지 경호는 반 친구들의 공부 압박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경호는 너무 괴로웠다.
하교를 한 후 도서관에서는 그나마 살만했다. 공부를 좀 했으니 이제 놀러 가볼까 했는데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애들까지 연락이 오며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한다. 경우는 너무 괴로울 뿐이었다. 그리고 결국 시험 보는 날이 되었다. 그렇게 수학 시험지를 받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했건만 문제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찍고 잤다. 반 친구들은 경악을 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저런 애를 어떻게 공부시키냐고까지 한다. 경우는 살짝 기분이 나빴다. 지들이 공부를 더 해서 평균을 올리면 될 걸 가지고 왜 자신에게 그러는 건지 너무 짜증이 났다. 그런데 그때 왕자림이 한마디를 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애들이 노력한 것도 좀 생각하라고. 영어는 본문만 외워도 잘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외우라고. 경우는 왕자림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제가 저렇게까지 말하네. 그래서 경우는 영어 공부만큼은 나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시험 당일날 영어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보았더니 문제마다 친구들이 알려줬던 대로 나왔다. 그래서 이번 영어 문제만큼은 열심히 풀었다. 그리고 과학, 사회, 상경, 커밀 모두 최대한 열심히 풀었다. 그리고 며칠 후 반평균이 나왔다. 경우의 평균 점수는 41점이었다. 경우는 평소보다 평균이 20점이나 올라 엄마에게 바로 카톡을 날렸다. 엄마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경우는 기뻤다. 어느 날 갑자기 양민지가 부른다. 야, 여자 소개 받을래? 경우는 안 받는다고 했다. 안 그래도 왕자림 공주형 때문에 골치가 아팠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친이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경우는 생각이 들었다. 아, 지금 내가 외로워서 그러는 걸 거야. 왕자림을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여자를 만나보자. 만나다 보면 이 여자애를 좋아하게 돼서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안 느낄 수 있겠지. 그래서 소개를 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이 여자애와 사귀게 되었다. 이 여자애는 방예슬. 예슬이는 참 좋은 애였다. 착한데 무심한 경우를 위해 잘 챙겨주고 애교도 많고 귀엽기까지도 하기에 금방 좋아질 거라고 경우는 생각했다. 지금은 많이 좋진 않지만 사귀다 보면 언젠가는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와서 친구들에게 예슬이와 사귄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왕자림과 공주형이 보였다.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역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그래서 얘네들과 같이 커플 데이트를 해보기로 결심을 했고, 때마침 시내에 있다고 하는 이 둘과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왕자림과 공주형을 만났다. 이 둘과 만나 디스코 팡팡도 탔고 밥 내기를 위해 총게임도 했다. 그런데 총게임을 하는 왕자림과 예슬이 중에서 경우는 왠지 왕자림에게 시선이 더 많이 가게 되었고, 왕자림이 열정적으로 게임하는 것이 웃기기까지 했다. 그러다 결국 예슬이는 총게임을 지게 되었다. 승부욕 강한 경우는 조금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예슬이가 한 거기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저 커플에게 밥을 나중에 사기로 약속을 하게 된다. 경우는 이 둘과 같이 놀면서 느꼈다.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면 사실로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방예슬을 진짜로 좋아하고 싶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예슬이가 아니었다라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건 왕자림이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공주형네와 헤어지게 되었고 예슬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슬이는 궁금한 게 있다고 한다. 왼쪽 눈을 왜 가리고 다니냐고, 혹시 다쳐서 그런 거냐고. 경우는 대답해주기 곤란했다. 왜 물어보냐고 물어보니 잘생긴 얼굴을 가리는 게 싫다고 말한다. 그래서 경우는 생각해본다고 둘러댔다. 그렇게 예슬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경우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날 이후로 공주형과 왕자림 앞에만 서면 왠지 모르게 의식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슬이의 반응이 이상했다. 장난을 쳐도 안 받아주기 시작했고 급기야 스킨십을 조금 피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렇지만 경우는 별일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예슬이가 왔다. 예슬이가 옆에서 말을 건다. 하던 게임만 끝내고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슬이는 간다고 한다. 경우는 왜 예슬이가 갑자기 저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붙잡으러 복도로 나갔는데 저 멀리서 왕자림과 공주형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경우는 그 순간 또다시 자신도 모르게 저들을 의식하여 예슬이를 끌어안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왕자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종례 시간이 되었다. 원래 오늘 공주형네 커플에게 밥을 사려고 했는데 예슬이는 오늘 단둘이 놀려고 한다고 한다. 경우는 물어봤다. 너 쟤네 싫냐고. 예슬이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답한다. 그리고 그렇게 둘은 버스에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예슬이가 내리는 역에 도착하여 내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슬이가 자신을 데려다 준다고 한다. 경우는 생각한다. 오늘 얘가 왜 이럴까? 그런데 가는 내내 예슬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우는 능청스럽게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다. 예슬이는 또 경우의 손을 피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한다. 너 너무하다고. 공주형이 자림이한테 하는 걸 보다가 널 보면 우리가 사귀는 게 맞나 싶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경우는 왜 자신과 공주형을 비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눈물을 보이기에 위로해주려고 했다. 예슬이는 계속해서 서운했던 걸 말한다. 자신이 게임 못하고 싶어서 게임 못한 것도 아닌데 실망한 티 팍팍 내냐며 자신을 좋아하는 게 맞냐고 물어본다. 경우는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뒤로 물어보는 예슬이의 질문에는 미안하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의 기분은 생각해주지 않느냐, 너 기분 좋을
좋을 때만 손잡고 놀러 가자고 하느냐, 나랑 있을 때는 왜 핸드폰만 보느냐라고. 그리고 그렇게 가버린다고 하는 예슬이. 경우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얘를 괴롭히는 거구나. 그래서 가는 예슬이를 붙잡지 않았다. 예슬이는 그 순간 발길을 멈추며 말했다. 안 잡는 거 보니까 날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 경우는 대답했다. 내가 너한테 잘 못해줄 것 같아. 난 너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예슬이는 그대로 가버렸다. 그런데 잠시 후 전화가 왔다. 예슬이였다. 전화상으로 예슬이는 말한다. 경우야, 나 너랑 헤어지기 싫어. 경우는 예슬이를 좋아하고 싶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고 이러한 자신의 행동은 서로를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예슬이에게 확실하게 이별을 고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경우는 마음이 착잡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핸드폰이 울렸다. 뭔가 하고 봤더니 왕자림의 게임 카톡이었다. 경우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와중에 게임 카톡을 보내네. 그래서 왕자림한테 답장을 보냈더니 잔다고 한다. 경우는 순간 왕자림에게 말하고 싶었다. 나 방해슬이랑 깨졌다고. 왕자림의 반응이 어떠할지 궁금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핸드폰을 껐다. 그 순간 머릿속에 왕자림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문득 떠올랐다. 경우는 순간 주체를 못하는 자신이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웠다. 다음날 학교에 와서 친구들에게 헤어졌다고 말했다. 공주영은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밥은 꼭 사라고 말한다. 이 상황에 밥을 사라고 하는 공주영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리고 이 얘기에 관심을 조금이나마 가져주는 왕자림을 보니 경우는 왠지 기분이 내심 좋았다. 경우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공주영이 밥을 사라고 한다. 김병우는 예슬이와 헤어진 기념으로 위로연을 핑계삼아 친구들에게 모이자고 한다. 경우는 안 그래도 짜증이 나는데 이러는 애들 때문에 더 짜증이 났다. 특히 공주영이 제일 짜증났다.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기에 공주영과 왕자림에게 밥을 샀다. 그리고 이 애들과 밥을 먹은 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만나 볼링을 치러 왔다. 그렇게 볼링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친구인 영준이에게 전화가 왔다. 잠깐 뭐 줄 거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경우는 영준이를 만나러 잠깐 나왔는데 또 우연히 조승민네를 만나게 되었다. 요새 어딜 가나 자주 보이는 얘네 때문에 기분이 더 짜증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조승민은 말한다. 아까 그 까만 단발머리 공주영 여자친구냐고. 친구 여자친구하고 노는 건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중학교 때 남유리처럼 또 그 여자애가 널 좋아하면 어쩔 거냐고. 경우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남유리 때 일이 왜 내가 친구 여자친구를 뺏은 게 되는 건지. 남유리는 그때 너랑 사귀고 있던 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니 조승민은 계속해서 공주영을 거들먹거리며 비꼬기 시작했다. 경우는 또 공주영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새끼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 싶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그대로 조승민을 한 대 쳤다. 더 이상 조승민네와 엮이기 싫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승민은 말한다. 너 그 눈깔 백이태 형이 그런 거 아니라며? 니네 아빠가 그런 거라며? 경우는 순간 멍해졌다. 어떻게 얘가 이걸 알고 있는 거지? 이걸 알고 있는 건 공주형 뿐인데 조승민한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조승민은 더 비꼬기 시작한다. 그래서 경우는 화가 치밀어 올라 조승민을 더 때렸다. 그런데 조승민이 말하는 걸 듣자 하니 다 알고 있는 듯해 보였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다. 공주형이 말한 건가? 그렇게 경우는 3일간 학교를 나가지 않았고 엄마한테는 학교를 간다고 하면서 PC방으로 왔다. 애들한테 연락이 오곤 했지만 일부러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교를 할 시간이 되면 다시 집으로 오곤 했다. 침대에 앉아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경우 너무 생각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연락이 온다. 엄마였다. 전화를 받으니 왜 학교를 안 가냐고 말한다. 경우는 생각한다. 이건 또 누가 말한 거야? 그렇게 경우는 다음날부터 다시 학교를 나왔다. 오자마자 보이는 건 공주영과 왕자림이었다. 경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공주영이 말한 게 아닐 거라는 걸. 왜냐하면 쟨 그럴 애가 아니니까. 그런데 왠지 저 둘을 보고 있으니 공주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주영이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명분이 필요했다. 공주영이 나한테 미안해야 할 명분이. 공주영이 경우 앞으로 왔다. 카톡 연락 다 씹는다고 서운해하고 있다. 경우는 공주영에게 말했다.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냐고. 공주영은 할 말이 없어 보였다. 공주영이길 바랬는데 오히려 저런 모습을 보이는 공주영을 보니 화가 더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공주영이 멱살을 잡았다. 한 번 더 말했다.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냐고. 공주영은 매우 당황해 보였다. 경우는 이런 공주영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한다. 얘 맞을 거야. 얘가 그런 게 맞을 거야.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걸 거야. 얜 초등학교 때부터도 우리 집안일 말하고 그랬었잖아. 이 새끼는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 학교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냐고 묻는 공주영. 경우는 어이가 없었다. 그것도 공주영 너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또 생각한다. 그래, 이걸로 이 새끼랑 쌩까면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을 안 가져가도 되겠지 이제. 그런데 그 순간 누가 팔을 잡았다. 왕자림이었다. 그리고 왕자림은 말한다. 너희 어머니한테 학교 안 온다고 말한 건 나니까 공주영 잘못 없다고. 경우는 공주영의 편을 들어주는 왕자림을 보니 순간 더 짜증이 났다. 그래서 그대로 반을 다시 나왔다.
그렇게 PC방으로 왔다. 그런데 공주형의 목소리가 들린다. 뭐지? 공주형이 맞나 싶었는데 환청이었다. 순간 경우는 생각한다. 공주형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될 만큼 많이 가까워졌구나. 그리고 또 생각에 빠진다. 내가 공주형한테 하는 짓이 잘하는 짓이 맞나? 아니야. 우리 집안일 알고 있는 건 공주형뿐이잖아. 게다가 초등학교 때도 우리 집안일 함부로 말하고 다닌 건 공주형이었잖아. 경우는 제발 공주형이 말한 거길 바랬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고 경우는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깨웠다. 김병훈과 공주형 그리고 양민지였다. 경우는 PC방에서 이러고 있는 걸 보이기가 쪽팔렸고 애들 얼굴 보기도 쪽팔렸다. 그런데 공주형이 할 말이 있다고 붙잡는다. 경우는 공주형에게 꺼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애들을 지나쳐간다. 공주형은 말한다. 왜 자신 보고는 말하라고 하면서 정작 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느냐고.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그런 공주형을 뒤로 한 채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왔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 공주형은 분명 그럴 놈이 아닌 건 알지만 얘한테 했던 지난 과거 일만 생각하면 정말 죄책감 때문에 도망치고 싶지만 항상 얘는 그런 나를 붙잡아 빠져나가지 못하겠다. 그런 공주형에게 감당 안 될 만큼의 죄책감 그리고 갚아야 할 것이 산더미 같은데 난 왜 하필 대체 왜 공주형의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된 거지? 그만하고 싶은데도 그만둬지지가 않는다. 이 감정이 내 맘대로 컨트롤되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공주형에게 상처 줬던 그대로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이런 감정으로 인해 공주형을 버리려고 했다. 내가 조승민네랑 다른 게 뭐지? 경우는 공주형에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말하면 엿대니까. 경우는 한참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잠에 들었다. 다음날 경우는 역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왕자림한테 카톡이 왔다. 나오라고. 너 때문에 공주형 맞았다고. 순간 경우는 너무 놀랬다. 그렇게 왕자림을 보게 되었다. 오랜만에 왕자림을 보니 기분이 묘했다. 그런데 보자마자 갑자기 눈을 까는 왕자림. 경우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다. 왕자림이 내게 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경우는 몸을 뒤로 뺐다. 그리고 용건이나 말하라고 했다. 공주형이 대체 누구한테 맞은 건지. 그런데 왕자림은 다른 말을 했다. 너 상처 그거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라며. 경우는 순간 생각했다. 이제 왕자림한테까지 말한 거냐? 공주형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공주형이 말한 거이길 바라면서. 그런데 왕자림은 공주형을 감싸주며 말한다. 공주형 다 아는 것처럼 굴더니 아무것도 모르네. 경우는 더 듣기 싫었다. 그런데 왕자림은 경우를 불러세우며 이야기를 더 이어나간다. 네 공주형이랑 10년 친구라며. 그럼 걔가 어떤 애인지 알 거 아냐.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저 말을 듣는 순간 경우는 마치 자신의 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대체 뭔 생각을 해온 거지? 공주형은 나 힘들 때 그렇게 항상 옆에 있어줬던 놈인데 나란 놈은 대체. 하지만 그 순간 왕자림의 옆모습을 보니 마음이 쉽사리 정리가 되진 않는다. 경우는 생각했다. 내가 왕자림을 좋아하는 이유라도 있었으면 그걸 없애버리면 되는데 아무리 떠올려봐도 이유가 없어서 무섭다고. 경우는 왕자림과 헤어지고 조승민을 찾아다녔다. 지금 갖고 있는 공주형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왕자림을 향한 감정에 대한 죄책감을 풀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방에서 조승민네를 찾았다. 거기엔 남유리도 있었지만 이젠 남유리가 신경이 쓰이지가 않는다. 어쨌든 조승민에게 나오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는 조승민. 오히려 아빠의 얘기를 거들먹거리며 더 비꼬는 조승민을 향해 경우는 그대로 조승민에게 발길질을 했다.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분노로 변해 조승민에게 다 뱉어냈다. 그런데 조승민은 이를 강하게 저항했고 조승민은 깨진 소주병을 들어 경우 허벅지를 긁었다. 경우 다리에선 피가 났다. 경우는 조승민이 들고 있는 소주병을 보니 예전에 아빠가 자신을 소주병으로 때릴 때가 또 떠올랐다. 경우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렇게 한창을 조승민에게 맞았다. 경우는 재빨리 방에서 도망쳤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그렇게 밖에서 조승민이 나오라고 문을 두들겼지만 누군가가 경찰을 부르는 소리가 났고 조승민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문 밖으로 들려오는 남유리의 목소리. 남유리는 들어와서 경우를 부축해준다. 경우는 그런 남유리를 보았다. 남유리는 진심으로 경우를 걱정해주는 듯 보였다. 그렇게 경우는 남유리의 케어를 받아 병원을 왔다. 돈이 없어서 엄마를 불렀고 엄마에겐 그냥 지나가다 넘어져서 그랬다고 대충 둘러댔다. 그리고 올 때 바지 좀 가져와 달라고 하며 그렇게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남유리가 말한다. 미안하다고. 경우는 왜 네가 미안하냐고 말했다. 그러자 남유리는 이어서 말한다. 너 중학교 때 다친 것도 입원한 것도 조승민보다 먼저 알았으면 지금 뭔가 바뀔 수 있었을까? 경우는 바뀌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남유리는 말한다. 지금은 늦은 거냐고. 경우는 말했다. 지금은 늦은 것 같다고. 자신이 싫어진 거냐고 묻는 남유리. 그래서 경우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남유리는 묻는다. 그럼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거냐고. 경우는 순간 왕자림이 생각났고 너무 당황했다. 그렇지만 아니라고 대답했다. 남유리는 한참을 그렇게 생각을 하더니 가겠다고 한다. 경우는 생각했다. 만약 남유리가 왕자림같이 다른 남자애들한테 철벽을 치는 애였다면 난 그때 남유리랑 안 헤어졌지 않을까? 그럼 내가 왕자림을 좋아할 일도 없었을 테고 공주형에게도 이런 죄책감을 가질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 엄마가 왔다. 엄마한테 공주형네에 잠깐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주형네에 도착했다. 들어오니 갑자기 후다닥 자는 척을 하는 공주형. 경우는 이런 공주형이 웃겼다. 공주형에게 미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차라리 공주형이 날 때렸으면
깨웠으면 해서 공주영을 깨웠다. 하지만 경우는 알고 있었다. 공주영은 절대 먼저 날 때릴 놈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공주영을 일으켜서 공주영 머리를 쳤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공주영은 날 안 때릴 테니까. 그렇게 공주영이 자신을 칠 때까지 때렸고 마침내 공주영은 경우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다리에 마취가 풀려서 경우는 다리가 너무 아팠다. 그래서 그만 때리라고 말했다. 그렇게 둘이 한바탕 한 후 갑자기 공주영이 미안하다고 한다. 경우도 미안하다고 했다. 초딩 때 자신이 생각 없이 말했던 그 내용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공주영. 경우도 자신이 갖고 있는 죄책감으로 인한 미안함을 전했다. 우리 이제 뭐 없는 거지? 라고 말하는 공주영. 하지만 경우는 그 말에 대꾸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직 공주영에게 말하지 못한 미안한 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다시 공주영과 화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공주영과 아무렇지 않았다는 듯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나 보다. 엄마가 조승민과의 일을 알게 되었다. 어쨌든 그렇게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조승민과 남유리 그리고 다른 애들도 있었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승민의 엄마 그리고 경훈의 엄마가 도착했다. 그렇게 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조승민은 결국 소년원에 끌려갔다. 경훈은 엄마를 따라 집으로 가는데 엄마는 화가 많이 나 보였다. 경훈은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다. 엄마는 말한다. 이제 엄마는 너밖에 없는데 속 좀 그만 썩이라고. 경훈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 그런 엄마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경훈은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를 안아주며 경훈은 생각했다. 다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자고 경훈은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한다. 슬픔은 모두 far away 멀리 사라져가는 이것이 당신에게 마지막 상처이길 이제는 당신의 그 아픔을 나눠주길 If you cry I feel sadder 셀 수 없이 많은 빗방울처럼 하얗고 투명한 내 슬픔을 봐 If you die I lose my life 어떤 말도 여기 더할 수 없어 하얗게